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돈 공부의 김정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인이 탈출 시리즈 5번째 시간 강남 아파트 지금 얼마나 비싼 걸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서울의 구별 매매가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봤죠. 자, 2020년 중순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전,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0년 중반까지는 한 3년여 동안 성장주, 그러니까 주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 퍼의 주식들이 각광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주로 상위 입지, 소위 말하는 강남 아파트들이 성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해서 2020년 중순 이후로는 경기가 다시 개선되고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주로 가치주, 그리고 좀 퍼가 낮은 주식들, 그런 것들이 다시금 좀 조망을 받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9억 미만의 상대적인 하위 입지 아파트의 기축 아파트들이 상승률을 굉장히 높게 가져갔습니다. 자,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성장주, 그리고 경기가 개선되는 입장에서는 가치주가 좀 주목을 받는다. 아파트로 얘기하자면 상위 입지는 성장주, 또 상대적으로 하위 입지는 가치주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가장 최상위 입지인 서울의 아파트, 그 중에서도 강남의 아파트 과연 얼마나 비싼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가격은 매매가가 한 11억 정도 되고 전세가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최근에 거래가 좀 4억대로 좀 되다 보니까 실거래가 평균이 전세가가 좀 낮아져 있는데, 과거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 5억 정도를 보이고 있죠. 자, 현재 보니까 월세 같은 경우는 전세보다 좀 비싸니까 평균적으로 2억에 120만 원 정도까지 월세가 나옵니다. 자,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가격의 메커니즘을 보면 현금 흐름 나누기 R-G가 바로 자산 가격인 아파트 가격이 된다라고 했는데, 현금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120만 원 곱하기 12달, 그리고 보증금 2억을 계산하면 1940만 원 정도가 되죠. 자, 여기서 2.5%를 계산하는 이유는 월세 전환율이 2.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산세 한 150만 원 빼고 나면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평균은 1790만 원 정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금을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죠. 무위험 자산 1%로 이 179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놔야 되느냐? 은행에 15억을 넣어놓으면 17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무위험 자산인 예금에 비해서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싸죠. 당연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최상위 입지의 아파트, 그 중에서도 신축에 속하는 아파트들은 과연 얼마나 비쌀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34평형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의 실거래가 평균은 33억 6천 정도가 됩니다. 전세가는 14억 정도가 평균 가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평균 시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동의 위치라든지 층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최상위 입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전세가율을 한번 보겠는데요. 전세가율은 33억 6천 평균 가격에 평균 14억 6천이다. 그럼 전세가율은 4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갭의 비율이 크다라는 거죠. 56.6%.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전세 살면서 이 사람이 이 집을 살려면 무려 56.6%라고 하는 집값의 갭을 지불해야만 이 집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금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파트는 층이라든지 동이라든지, 특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세가가 18억도 있고요. 23억까지 있습니다. 와, 이거 사실 이 23억은 조금 이해는 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9억에 240만 원,
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호갱노노나 직방 같은 이 부동산 지난 시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앱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리얼타임으로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리얼타임으로 보기 위해서는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국토부의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라고 하는 앱을 까시고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이제 주소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최근에 거래됐던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매매가도 38억으로 거래된 적도 있고 굉장히 변화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금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9억에 340만, 아까 24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9억에 340만 원입니다. 자, 9억에 340만 원. 그러면 340만 원 12달 하면 4,080만 원이고 9억을 2.5%로 계산하면 2,25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현금으로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최상위 입지의 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규모면 재산세도 어마어마합니다. 재산세도. 그래서 재산세를 보니까 1,300만 원이 평균이라고 하네요. 자, 빼고 나면 현재 연간 현금 흐름은 5,03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무위험 자산인 예금으로 예금 한 1.2%로 계산했을 때 5,030만 원을 받으려면 42억을 넣어놔야 된다. 자, 그러니까 33억 6천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예금에 비해서는 싸죠. 당연히 변동성이 높으니까.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지난 영상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은 어떻다? 기대와 반비례한다. 기대가 높으면 기대 수익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기대 수익률이 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30만 원 나누기 얼마가 이제 결국 33.6억이 된 건데 5천만 원, 5,03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어떤 기대 수익률로 했을 때 33.6억이 되느냐? 그러면 계산해 보면 5,030만 원 나누기 33.6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1.5%. 자, 아까 우리가 무위험 자산인 예금의 이자율이 1.2%라고 했기 때문에 최상위 입지의 신축 아파트의 현재 기대 수익률은 예금보다 1.25배 수준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싼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아파트의 퍼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 자, 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 그 주식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그래서 우리가 주당 순이익,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퍼라고 하고 주가 수익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3.6억 나누기 5,030만 원 하면 67배 정도의 퍼가 나옵니다. 67배. 자, 그러니까 67년 정도 있어야 67년 정도 있어야 이 아파트 원금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으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비싼가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 주식 중에 대표적인 성장주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현재 주가는 87만 4천 원 정도 되는데요. 근래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87만 4천 원인데 여기에 이제 추정 EPS를 보면요. 추정 EPS가 뭡니까? 한 주당 1년에 얼마 정도 벌어들이느냐라는 거죠. 5,018원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5,018원 정도 벌어들이는 주식 한 주를 사람들은 지금 87만 4천 원이나 주고 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5,018만 원 나누기 그죠? 87만 4천 원이니까 5,018만 원이 87만 4천 원이니까 5,018만 원 나누기 87만 4천 원 하면 5,018만 원이 아니죠. 5,018원 나누기 87만 4천 원 하면 0.57%.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1%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예금보다도 더 낮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죠. 자, 주가 수익 비율인 퍼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87만 4천 원 나누기 5,018원 하면 무려 174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강남의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대표적인 성장주인 바이오 주식,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아까 67이었죠. 퍼가 강남 신축 아파트가. 근데 이거는 174 정도 되니까
정말 비싼 주식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비싸다는 거니까 지금 사면 안 된다, 투자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나오는 현금흐름에 비해서 비싼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게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의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축의 강남 아파트에 비해서 지금 대표적인 성장 주식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퍼가 174니까 굉장히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1 정도 됐어요.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는 퍼가 얼마였냐면 61 정도. 똑같은 방법으로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보면 한 6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최상위 입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67 정도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아파트. 이게 이제 강남 아파트가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주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는 성장주 중에서도 성장주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미래 가치가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장 나오는 현금 흐름에 비해서 무지무지하게 당연히 가격이 비싸니까. 자, 최상위 입지 재건축 아파트 한번 볼까요? 강남구의 압구정동 현대 1차 아파트입니다. 자, 가격이 40억인데요. 전세가 사용 가치는 8억 4천에 불과합니다. 전세가율이 무려 21%밖에 안 됩니다. 갭이 무려 79%. 자, 이런 엄청난 성장주,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성장주인데 당연히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 가치보다 나중에 재건축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현금 흐름에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에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사용 가치를 보여주는 전세가는 이렇게 낮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죠. 기대 수익률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요, 0.53%에 불과하고요. 퍼는 자, 우리가 중위 가격 아파트는 61이었고 강남의 신축 아파트는 67이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74였습니다. 자, 그럼 이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퍼는 얼마일까? 40억 나누기 2100만 원 하면 190 정도 됩니다. 190.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사용가치 대비 집값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가치 대비 집값이 비싼 집이 전세가율이 낮은 거다. 그리고 반대로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사용가치 대비 집값이 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자산 가격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가치가 정책적 변수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딱 밸류로 평가하기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죠. 밸류로 평가하기에는 비싸지만 우리가 그것을 비싸다 싸다, 지금 현재 투자 가치가 현재로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평가하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그리고 강남의 신축 아파트,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정도가 어느 정도 비싼지를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퍼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건은 무엇이냐?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장주 주식과 성장주 아파트는 당연히 굉장히 퍼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성장률이 경기 개선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경제 성장률이 간다면 이 퍼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 아파트는 정책 변수가 더 크니까 그거는 조금 별개라고 하지만 상위 입지에 대한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상치 못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성장률이 그 생각만큼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상위 입지의 퍼는 커질 것이고 다시금 성장주의 가치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새로 생애 최초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이 아니라 무언가
갈아타기 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위 입지로 가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지금이 상당히 좋은 기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2020년 중순 이후로 하위 입지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지금 상위 입지와 하위 입지의 가격 차이가 좀 좁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성장주, 특히 강남 아파트가 현재보다 상대적인 가치를 더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만약에 그만큼이 나와준다면 상위 입지 또 그리고 성장주의 가격 상승률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